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경찰 수뇌부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번에는 당시 경찰 수뇌부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소환 통보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당시 경찰청장은 이철성 청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주로 수사했는데 어쩌면 당시 경찰 수뇌부가 이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 안에 검찰이 당시 경찰청장이던 이철승 전 청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맞다면 당시 청와대는 이 사건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사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2017년에 청와대가 경찰의 이 이첩반 이런 제보 사건은 단 5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숨기다가 갑자기 털어놓았을까요? 경찰의 태도, 청와대의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당초 검찰이 경찰에 이 제보를 어떻게 받았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청와대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서울이 아니라 서울의 청와대였다 이렇게 발표했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그 문서를 통째로 검찰에 넘겨버립니다. 경찰은 퉁한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황운하는 지금 기소됐는데 황운하 말고 서울 본청의 경찰청장 이철성은 몰랐을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철성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을 소환 통보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물어볼 필요성이 생긴 게 아닐까요? 아무튼 이제 경찰의 최고위 수뇌부로 지금 검찰이 칼끝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갖고 있고 이미 13명의 공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대한 녹음 파일, 무슨 자료, 문서, 이메일 갖고 있어, 이렇게 과시를 했던 검찰, 이번에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청장까지 소환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맞다면 이번 사건은 정말 폭발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선거에 맞춰서 진행했을까? 이런 의문으로 출발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는 경찰청 최상층부가 개입했는지를 지금 규명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김기현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할 당시 경찰청장 이철선 전 청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철성 청장 말고도 경찰청 관계자를 다수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17년 11월 청와대의 김기현 첩보는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던 손모 총경에게 건네갑니다. 그런데 이 손 총경은 한 달 동안 이 첩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이게 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 손 총경은 한 달 뒤 경찰청 인사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면서 손 총경은 박모 총경한테 이 첩보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후임인 박 총경은 인사 발령을 받은 직후 2017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김기현 전 시장 이 첩보를 울산청에 보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냅니다. 그런데 전임자였던 처음 이 제보 첩보를 받았던 손모 총경은 왜 한 달 동안 쉬고 있었을까요? 자, 어쩌면 검찰은 이런 상황을 주목하면서
이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의 첩보를 보내 수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경찰청 상층부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청에 첩보를 보내는 것을 주저한 게 아닌가. 자, 그 과정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청장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면 경찰에는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청장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 전 경찰청장이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경찰 조직에서는 동료가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경찰들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정치 경찰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과연 정치 경찰을 윤석열 검찰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전 경찰청장을 소환 통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나름대로 물증이 확보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아주 이제 난감해진 것 같습니다. 자, 또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몇 가지가 새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청와대 현 민정비서관, 지난달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입니다. 참고인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언제부터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느냐, 이런 거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건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더합니다. 진술 일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광철이야, 민정비서관이야, 검찰 당신들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뭘 물어봐?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검찰은 총선 전까지는 이 경찰 라인을 수사할 것 같습니다. 자, 윤총경이라고 유명한 윤규견 총경 구속된, 여러분 아시죠? 이 윤규견 총경을 참고인 소환 통보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 윤규견 총경이 청와대에서 경찰의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총경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 간이 큰 모양입니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법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 어쨌든 이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관련 확보한 증거만 5만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까지 소환할 정도면, 자, 이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제 최종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임종석, 이광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임종석 위선은 누구죠? 글쎄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